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유급병가, 장애휴가 최대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 부담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합산하면 2024년 한 달에 $40씩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표 제약사들이 미국 내 500개 이상 약품 가격을 일제히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40대 한인이 만취한 상태로 새해 첫날 서울 주택가를 돌며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트리플데믹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뉴욕시 보건당국은 요양원 및 시립병원 11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요크에 위치한 모스크 앞에서 성직자가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노점상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가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에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유급병가, 장애 휴가 최대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 부담을 없애도록 하는 법안과 의료 부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병원 재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024년 신년 연설에 포함될 첫 번째 제안,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유급병가와 장애 휴가 시 받는 급여 최대 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를 없애는 등의 추진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유급병가 및 장애 휴가 최대 혜택 확대는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6년 제정된 유급 가족 휴가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PFL과 마찬가지로 유급 병가나 장애 휴가를 썼을 때에도 병가 첫 12주 동안 평균 급여의 67%까지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1989년 이후 뉴욕주에서 유급 병가 혜택은 주당 $170로 제한됐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정 부담 때문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뉴욕주에서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 부담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법안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 주의회를 통과해 제정되면 뉴요커들은 2025년 기준 약 $1,400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을 의료 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됩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4인 가족 기준 $12만 미만인 환자. Just piling it all on to a single revolving credit and hope to pay it off later. You're actually making a conscious choice to say, hey, this is a plan. I will be done paying for this gift or this item for the next 6. 부채에 따라 부과되는 월별 지불액과 이자 한도도 둘 계획입니다.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뉴요커들이 Buy Now, Pay Later 옵션으로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에서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자 부담이나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 방식인 만큼 주 금융서비스국에서 관련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주정부는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시행키로 한 각종 연방 지원과 세제 혜택이 새해를 맞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보장연금이 월 $40 추가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자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 1일부터 조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합산하면 두 복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한 달에 $40씩 더 받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새해 1월부터 3.2% 올라 월 $50를 더 받게 됐지만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가 월 $9.80 인상됐습니다. 은퇴자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새해 1월부터 3.2% 인상돼 $1,907씩 지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노년층 부부가 동시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경우 근 $100 오른 $3,033를 받게 됐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했지만 배우자를 잃은 독신인 경우 생존연금으로 1,773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는 지난해 164달러 90센트에서 새해에는 174달러 70센트로 9달러 80센트 올랐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개인 10만 3천 달러, 부부 20만 6천 달러 이하의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올해 월 174달러 70센트씩 매달 내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자동 제외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미국인 5명당 1명꼴로 받고 있습니다. 은퇴자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4,700만 명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 근로자와 부양가족 1,000만 명, 사망 근로자와 배우자 등 생존가족 600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받는 금액보다 많게는 30%까지 삭감돼 지불되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신청하면 매년 8%씩 불어나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 미국 내 약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약품 가격 인하 압박으로 제약사들이 약값을 낮춘 가운데 글로벌 대표 제약사들이 이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약값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스케어 리서치 회사 3엑시스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화이자, 사노피, 다케다 등 대표 제약사들은 미국 내 500개 이상 약품 가격을 일제히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슐린 등 일부 고가약 가격 인하 압력을 지속하는 한편 인플레이션과 제조 비용 상승까지 겪은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약값을 낮춰야 했던 제약사들이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인상 결정으로 신약 개발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약품 가격 인상률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2010년대 중반 제약사들이 약 인상폭을 지나치게 높여 문매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19년부터 의약품 가격 인상률 중간값은 약 5%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달 가격 인상을 가장 많이 발표한 제약사는 화이자로 이번에 인상되는 약품들 중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124개 자사 브랜드 제품을 비롯해 계열사인 호스피라 브랜드 22종에 대한 추가 인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가격 인상 약품 수가 많은 곳은 다케다 산하, 박스엘타로 55품목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노피는 장티푸스, 광견병, 황열병 백신 가격을 각각 9% 인상할 계획입니다. 벨기에 제약회사인 UCB 파마는 40종의 약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40대 한인이 만취한 상태로 새해 첫날 서울 주택가를 돌며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흰 모자를 쓴 남성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대뜸 길바닥에 드러눕더니 다시 일어서 모자를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몇 분 뒤 남성은 본인이 묵던 숙소 쪽으로 돌아오고 뒤이어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용의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40대 한인 남성으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골목에 주차해 있던 차량에 접근해 노크를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복부를 찔렀고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다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한 지 40여 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의 단기 임대 숙소에서 용의자를 찾아내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의 숙소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범행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약 검사는 관련 정황이 없어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101회 사례가, 뉴욕시에서는 독감이, 그리고 퀸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뉴욕시 보건당국이 공립병원 및 요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 전역에서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등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보건당국이 오늘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 감염이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데믹이 우려스럽다며 NYC 헬스 플러스 하스피털스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및 시립병원 11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슈윈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독감과 코로나19 그리고 RSV가 동시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부터 요양원 및 대형 공립병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에서는 101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뉴욕시 퀸즈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뉴욕시의 독감 발병률은 미 전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CDC는 지난 4주간 겨울 독감으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200% 폭증했고 RSV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환자 수 역시 각각 60%, 51%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산 국장은 너무 늦기 전에 백신 접종에 나서며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감염자가 있는 곳이나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고령층 및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누아크에 위치한 모스크 앞에서 성직자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누아크 경찰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오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중동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 유대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뉴욕 인근에서도 양측 시위대의 충돌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혐오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가운데 오늘 뉴저지 뉴요크에 위치한 모스크 앞에서 성직자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6시경 뉴저지 뉴요크 사우스 오렌지 애비뉴와 캠든 스트릿에 위치한 마지드 무하마드 뉴요크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요크시 대변인은 사건이 발생한 모스크에서 성직자로 일하고 있는 하산 샤리프가 총격을 당하고 쓰러졌으며 총격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요크 경찰이 현재 용의자 추적 및 사건 발생 경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번 사건이 이슬람을 노린 혐오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에서는 혐오 범죄가 250% 급증했으며 이는 유대와 이슬람 양측 모두에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혐오 및 증오로 인한 양극화는 대학가 및 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며 총장 사퇴 압박, 교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요크 경찰국은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브루클린 브리지를 포함한 모든 교량 및 진입로에서 노점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교량 위 좁은 보행자 통로에서 노점 행위를 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고 공공의 안전이 위협될 뿐만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만 수년간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은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정주원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노점상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뉴욕시경과 교통국 소속 직원이 보행자 통로에 서서 노점 행위에 나서는 상인들을 상대로 철거 명령에 나서고 판매 품목을 제거 및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뉴욕시 교통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역시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교량에 있는 보행자 통로에서 불법적으로 노점 행위에 나서는 상인들은 위생뿐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좁은 교량 위 보행자 통로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 대해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브루클린 브리지는 관광 명소로 늘 수많은 인파가 몰리지만 불법적으로 노점상 판매에 나서는 상인들까지 많아 다리를 건너기가 너무 혼잡해 보행자 통로를 피해 자전거 전용 통로를 이용해 걸어가는 관광객도 많은 상황입니다. 뉴욕시 투어 가이드 크리스틴 라자라는 실제로 교량 보행자 통로에서 노점 행위가 일어나며 통로를 더 혼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커피와 술까지 판매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온 시민들은 스트릿 벤더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시와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새 규정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푸드 벤더 면허증을 가지고 노점상을 이어온 상인 라마는 2009년부터 이곳 교량에서 영업을 해오며 생계를 유지했다며 당장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면허가 있는 노점상은 규제하지 말고 무면허 노점상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교통국은 교량 위에서 보행자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점상에 대해 철거를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물품 및 장비를 압수한 뒤 추후에 와서 물건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동지원입니다. 지난해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방건은 전년보다 급증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년도에 각종 범죄자 등 총 14만 2,580명이 추방됐습니다. 한인 추방건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은 총 54명이 추방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단속은 ICA 산하 단속 추방팀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회계년도에 총 12만 5,358건의 구금 연장 영장이 발부돼 역시 2021년 이후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을 중심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이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낙태약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문이 사전 유출된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는 하루 평균 25건에서 11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두고 법원들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진 2023년 4월쯤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율은 이미 낙태가 금지된 주보다 금지 여부를 논의 중인 지역에서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먹는 낙태약 판매 문제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저소득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비영리 단체 35곳에 총 180만 달러가량의 보조금과 역량 강화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비영리 단체에는 총 18곳에 105만 달러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AWCA, 에스더 하재단, 패밀리 터치, 뉴욕 한인 봉사센터,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총 18곳이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KACF는 한인들의 자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전념하는 미국 최초이자 가장 큰 단체입니다. KACF는 2002년 설립돼 총 1,4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역사회에 지원했습니다. 연방우정청이 우편 요금을 또 인상합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세 번째,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일종 우편물의 우표값이 오는 21일부터 현행 66센트에서 68센트로 오릅니다. 국내 엽서 배송료는 51센트에서 53센트로, 국제 엽서 배송료는 1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55센트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우표값 외에 우선 취급 우편, 프라이어리티 메일 5.7%, 우선 취급 속달 우편,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5.9% 등 대부분의 우편 서비스 가격이 같은 날을 기해 인상될 예정입니다.
USPS가 2022년 처음 선보인 동일 지역 당일 이길 배송 서비스 USPS 커넥트 로컬 요금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